대다수 사람들이 나의 삶의 영역인 직장, 일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셀프 모티베이트 된 삶을 살 수 있고 내 삶을 가치롭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워크플레이스 디자이너로서의 HR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조직에 기여하고 이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고민을 좀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조업이라는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11년 가까이 있다가 지금은 IT 스타트업이거든요. 핀테크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 용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소하고요. 스타트업 용어도 신선하고 저는 11년 동안 한 회사에 있다 보니 모든 게 익숙했거든요. 사람도 익숙하고 시스템도 익숙하고. 근데 인사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거는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은 차후 문제고 제 편이 아무도 없고 제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할 거나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사와 회사를 옮기는 거에서 인사 담당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경력사원이나 신입사원들 들어올 때 뭐 온보딩이니 OJT니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했던 얘기들인데 막상 제가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사 담당자가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과 일을 접할 때 가장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하나. 두 번째 질문은 뾰족하게 경력을 쌓아가다가 굉장히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도 전문성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넓어지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좀 굉장히 조급해지고 있어요. 한 달 차가 돼가니까 그래도 그동안 보고 배운 경력이 있는데 앞단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라는 굉장히 부담감이 크거든요. 이런 조급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 적응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조급함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크게 두 가지 질문일 것 같아요. 조직과 이제 회사를 다 바꾸는 거잖아요. 저는 새로운 조직에 갈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어요. Back to basic인데 좀 기본으로 돌아가면 일단 첫 번째 퀘션은 나의 고객이 누구냐를 이제 먼저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사나 HRD는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말하는 이제 스폰서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니까 의사결정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객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객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수연적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CEO랑 이제 파트너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실제 고객의 그런 니즈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anticipate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고객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하는 것들이 이 조직에 대한 공부를 하죠. 거의 조직도를 놓고 이 전반적인 그런 조직을 공부하는 약간 그런 시간들. 뭐 사람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공부한다는 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은 누군지 이름이라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직을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는 저는 뭐 두 레벨로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스테이크홀더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미팅을 세팅하고 인사를 드리러 가고 하면서 일하면서의 그 협력 네트워크를 이제 쌓아가는 작업들을 시작하는 거를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벨의 사람을 알아가는 거는 내 조직원을 알아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저는 처음에 조직에 갔을 때 일단은 그 사람들을 다 만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를 진심으로 파악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백투베이직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그쵸? 그 다음에 조직과 사람에 대한 그 공부, 그 다음에 협력의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 사람을 알아가는 부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일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니까
진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로 돼야 되는 게 많고 또 뭐 해본 적도 없는 일들도 막 해야 되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사분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급한 부분이 하나 있고 중요한 부분이 그 하나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가 뭡니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 예, 이런 일들이 뭡니까? 저는 스타트업에서는 리크루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그 사람 조직을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연 책임 같은 경우는 제 예측이 맞는다면 과연 내가 우선순위에 리크루팅을 한다는 우선순위에 내가 와서 일하는 시간 중에 얼마만큼을 할애할 것이냐를 이제 본인이 좀 그 정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그거 말고는 다 쳐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 중에 수연 책임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일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시급한 일들. 이런 일들을 잘하는 키는 뭐냐면 오가나이징이에요. 예측이 안 되게 뭐 돌발적으로 생기는 상황들도 물론 많겠지만 가능하면 많이 오가나이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급한 일들 무지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가나이징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뭐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급하지는 않아요. 예. 이런 일들은 조직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들이냐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시스템을 셋업한다거나 프로세스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선순위에서 지금 좀 미루어 두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들은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수정해서 빨리빨리 일단은 시급한 일들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쓰는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수연 책임의 비전은 뭐냐면 결국은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비전이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이제 해야 될 일로 우선순위를 두기는 둬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저의 조언은 일단은 백투 베이직 한다.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조직과 사람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내 사람들에 대한 공부, 이 백투 베이직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선순위를 좀 정한다. 그래서 시급하고 중대한 일에 사사분면으로 시급하면서 중대한 일에 가장 우선순위 둔다. 그거는 뭐니 해도 사람 뽑는 일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 시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은 오가나이징을 가능하면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애쓴다. 시급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미뤄두지만 나중에 처리한다. 이렇게 좀 오가나이징을 하면은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온 그렇죠. 거였잖아요.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좀 제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기초적인 것들을 자꾸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조급함인 것도 같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어쨌든 좀 연령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입을 했을 땐 굉장히 큰 결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놓치고 욕심은 커지고 오거나이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참 힘드네요. 마음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급함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조급함을 느끼는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연 책임도 어떻게 보면 그럴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 또는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성향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급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는 사람이 수연 책임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그 좋은 캐릭터를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는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인내를 좀 해야 되는 건데요.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웬만한 퀄리티로 다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버렸을 때 사실은
인내심이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걸 기다려주지 않으면 본인의 조급함만 가지고는 이제는 남들은 그렇게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본인을 굉장히 좀 조급하고 좀 급하게 좀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머리로는 아는데 인내할 수 없는 게 이제 제가 네. 가장 큰 고민이고 네. 저는 요즘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저처럼 이제 3주차 된 사람이 여기 앉아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생각해보면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일이 됐을 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어렵네요. 스타트업에서 일을 저도 해봤을 때 사실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땜질하기 바쁜 하루하루 일상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업무적인 완결성을 좀 추구하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처음에 되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우리가 컴포트존을 넘어서서 어쨌든 이직을 하게 되는 건데 스타트업에서의 컴포트존을 만들기는 참 어렵다. 그냥 언컴포트able 하지만 계속 그 상황에서도 내가 중심을 잘 잡아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성과에 대한 부담과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기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그걸 참 버리는 건 어렵네요. 경력 전환을 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시니어들이 갖는 그런 부담이 사실은 뭐 다 뭐 말은 그렇지만 안 된다 해도 실제로는 매니지를 하지 않으면은 뭐 굉장히 앞으로 더 터프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완결성 중요하고 또 퀄리티 중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quick and dirty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오가나이징 하는 거에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오가나이징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퀵 앤 더티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좀 시간 갖고 진짜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일을 오가나이징 하는 그런 방법이나 기준들도 좀 바꿔가면서 해보면 어떨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약간 뭐 그런 모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이제 특히나 이제 수연 책임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멀쩡한 대기업에서 그 인정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인정받고 실력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로서 일을 하다가 다 사람들이 말리는데 그 나왔다는 거죠. 수연 책임이 그런 용기를 내게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열등감? 제 모든 동의는 열등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막 이런 데 나와서 뭔가 잘 얘기하면 이미 가진 게 많은 분들이 저는 위화감이 되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저한테는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건 저는 가진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늘 훨씬 많은 걸 원했어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어떻게든 거기 가고 싶은 거죠. 척을 참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가진 것보다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주면 부정도 하지 않고 나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 라고 위안하면서 척을 했어요. 가졌다는. 가지지 못한 거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고 뒤에 가서 죽어라 노력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근데 또 그걸 다 가졌냐? 그러진 못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게 100이면 제가 원래 가진 게 50이라고 했을 때 한 7, 80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의 80까지 가는 성공 체험이 저한테는 동인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예전에는 60만 하고 70만 하던 게 이제는 80도 되고 여전히 100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좀 낮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항상 남들이 너는 그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큰 걸 거라고 하는 거를 돌파하는 거에서 희열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사실 이번에 나온 거는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계속 이제 포지션을 향해서 갈 건지 그리고 뾰족하게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책임과 권한을 크게 가지면서 그만한 리스크까지 감당하면서 넓힐 건지 그걸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고요.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터져서 잠시 당황했어요. 예, 잠시 당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나오면 난 진짜 못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선택이 목적이었던 거죠.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려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등감이 어쨌든 예전보다는 메꿔야 되는 폭이 조금은 좁아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내가 가진 게 많잖아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잃어도 옛날에 50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60, 70 정도는 가졌잖아 라는 생각?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열등감으로 동인이 됐을 때 장점은 그런 게 별로 두려워지진 않아요.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의외의 대답이 나왔네요. 정말 당차게 잘해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커리어 전환 이렇게 한 것들을 주변에서는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 네, 되게 놀랐다고 말씀도 주셔서. 근데 이렇게 야무진 또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경력 전환을 하게 됐네요. 제시님도 지금 주니어긴 한데 지금 그 경력 전환의 이런 폭이라든가 이런 그 선택이 진짜 그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시님의 경우는 뭐가 도대체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인정인 것 같아요. 네, 인정. 근데 제가 첫 회사에서는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은 잘 해왔지만 행복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더 가치를 주는 거에 대한 저는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욕심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으로서 스타트업의 경영지원, 스타트업에서 HR로서 커리어를 전환하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스타트업에서는 제가 예를 들면은 교육 훈련비라는 어떤 제도를 제가 만들었을 때 구성원들이 제 영어 이름 존인데 존 덕분에 제가 이렇게 교육도 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존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분들, 아니면 내일 채용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존 덕분에, 제시님 덕분에 라는 거에 대한 동인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HR에 대해서 더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트가 되고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서는 내가 HR을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뭐가 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거나 큰 그림을 알려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 비슷비슷한 사이즈의 스타트업, 아니면 우리 회사보다 다음 단계인 스타트업에 있는 HR 담당자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다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직을 한 지 지금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때의 동의는 내가 뭔가 더 큰 그림에서 조금은 더 잘 갖춰진 HR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내가 작은 스타트업 조직에 있을 때 고민들은 대기업, 좀 더 큰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 더 배우고 싶은 이런 것들이 동인이 돼서 이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두 분 다 훌륭하세요. 예, 그런 그 동인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삶의 일부로서의 경력도 잘 관리해 나가시고 또 역시 큰 그림에서의 삶도 잘 관리해 나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HR을 하니까 또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얘기만 했잖아요. 직원들이 요즘 제일 고민되고 힘든 일이 뭐라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어쨌든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다 경험을 한 상황이잖아요.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나의 경력이 너무 하나로만 돼 있다. 내가 만약에 회사를 퇴사하면 뭐 해야 될까? 치킨집.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또 내가 일을 너무 제너럴하게 하고 있어서 뾰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과연 커리어라는 거, 넓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인가, 한 가지를 제대로 잘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많이 듣고 또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면 각자의 그 정의가 틀리고 막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생각을 하면 자기만의 개념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전문성이 뭔데라고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너럴한 건 또 뭔데? 저는 다 잘하는 게 진짜 제너럴리스트 같거든요. 전 스페셜리스트는 대단하고 제너럴리스트 되게 폄하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일을 하나 진짜 잘하는데 저기 갔다 와도 저 일을 잘한다? 전 그게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그 편견을 가진 제너럴리스트는 그냥 얕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할 줄 알지만 얕다. 저는 그 개념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 꿈을 다들 회사 들어오면 대부분 20대 후반, 중반 이후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죠. 자꾸 떠다서 먹여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조직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되겠지만 그건 조직 내에서의 커리어와 육성에 대한 문제인 거고 아까 다시 앞단의 말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가 생각해서 고민해서 그게 틀리든 맞든 가면서 시행착오하면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마지막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이 동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한테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면 저도 이걸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지금도 찾아가는 중이고 뭐 방향이 막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통하는 건 그거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근데 정말 깊게 고민했느냐. 전 여기서 연결 질문으로 저도 인사 담당이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도 아니면 지금 퇴사하고 난 뒤에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커리어 고민을 저도 상담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생에 개발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개발자가 되어야 되겠어. 근데 내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야.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그거가 시기가 있을까? 커리어 전환의 시기?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같이 질문드리고 싶네요. 뭐 그런 부분은 저는 그 타인이 어드바이스 해주는 부분은 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한 자기의 초이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수연님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그런 그 여정길이라는 거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여정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는 뭐 찾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몇 년 전에 한동안 T자형 인간이라는 개념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 개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아까 수연쌤이 얘기했던 그 깊이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저는 T자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섭렵한데 자기가 정말 전문 분야는 진짜 엄청나게 그 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고 싶고 또 이렇게 깊어질 분야는 뭐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T자형 인재라는 그런 비전이 저는 경력에서 이 말이 되는 또 이렇게 괜찮은 그런 그 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야, 진짜 요즘 사람들 같지 않다. 일단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 시대에 본인들의 그런 그 삶의 그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인지하고 또 파악하고 인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액션을 취해서 실질적인 경력 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두 분을 보니까 너무나 대견스럽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성장 경로를 굉장히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예. 식상할이 많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들, 제가 구성원한테 했던 얘기들인데 제 걸로 이제 갖고 들어와서 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 회고가 되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했던 말들이 저한테 꽂히는 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늘 들어왔지만 그때그때 들었는데 흘렸던 얘기들이 저한테는 지금 이 시점에 되게 필요한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잘 왔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앞으로 계속 뵀으면 좋겠네요. 또 제시님, 네.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말했던 비전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린 이미지를 내가 떠올리고 생각한다는 부분인데 그런 곳에서 커리어 또한 나의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나의 비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의 어떤 커리어의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시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또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성장 여정길을 끝까지 좀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왕언니, 왕누나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또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진서재의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미진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도전과 어려움,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편안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